사실 난 그녀들의 상담을 들을 때마다 세상을 한데 후려치고 싶었다. 영혼이라든가 상처라든가 하는 말들, 경멸과 모욕의 눈초리에 떨었다느니, 운명의 억눌림을 당했다느니, 이를 악물고 고통을 숨겨왔다느니, 버림받았다느니, 이젠 상처 입은 사람들의 숨겨놓은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이력이 날 지경이다. 그녀들의 빛나야 할 시간들 속에 허락없이 침투해온 암울한 기운들을 사정없이 후려쳐 쫓아내리라. 따뜻한 시선보다는 냉철한 눈으로 그들의 이기주의적인 고통들의 정체를 밝혀내어 그들의 잃어버린 시간들과 빼앗겼던 시간들을 되찾아주고 싶었다. 그러나 이어듣고 불안한 정체들을 벗겨내어 봐도 우리네 얕은 살갗 속에 마른 뼈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의 허전함이 다가왔다. 한 개의 뼈와 살이 뼈 중의 뼈여 살 중의 살을 찾아 껍데기 같은 세상 속으로 어쩌다 들어와 엉키고 부딪히며 뒤섞여 살다가 각자의 비밀스런 방을 찾아 영원히 들어눕는 것이 인생인 것이다. 그럼에도 정말이지 감사하게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고래등을 타고 바다 밑바닥까지 잠수했다가 다시 표면으로 솟아오를 때의 감격과 같은 것이 찾아온다. 아, 순수한 감흥에 떨리는 벅찬 순간들. 이것만이 살아있는 시간들이었다.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부르고 있었다. 격한 감정이 휩쓸고 간 후에 비밀스럽고 신성하게조차 느껴지는 무언가가 나의 영혼 속으로 침투하여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며 뻗어나가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서로 영혼을 부르는 무수한 그리움의 시그널이 깊은 바다로부터 치솟아 허공에 맴돌다가 서로 영혼에 꽂히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인간이 언어 이외에도 글, 그림, 음악, 표정, 제스처, 눈빛 등과 같은 상징적인 표현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서로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겐 말이 입에서 뱉어지기 전부터 감지되는 것이 있다. 그들은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라든가 사용하는 향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의 향취를 민감하게 알아채며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운다. 하물며 개미조차도 냄새를 통해 사랑의 신호를 보내고 꿀벌은 꽃에 잠겨있는 꿀의 이치를 알려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춤을 추지 않는가. 1200km나 떨어진 곳으로부터도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고래의 사랑은 얼마나 진지하며 또 깊은 것인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와 나 사이에 맞물린 태엽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다. 서로에게 감겨진 시간들이 풀리면서 무수한 점들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한순간의 환희들, 그 자체의 빛을 바라며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감흥이 이내 사그라지는 것은 슬픈 일이다. 도대체 이것 외에 무엇이 슬프고 외롭단 말인가. 누군가를 좋아했다가 시큰둥해졌거나 어떤 사건이 필연으로 일어나서 우연으로 끝났다거나 아니면 그 반대이거나 내가 그녀를 아직도 여전히 그리워하는 것만이 정확히 실제임에도 단지 서로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감정이 희석될 수 있다니. 얄팍하기도 하거니와 어쩔 수 없는 것이 사람의 감정이다. 다시 가까이에 있는 아내에게 희망을 걸고 싶었다. 이제는 안정되게 쉬고 싶었다. 그동안 너무 외로움에 지쳐 있었던 것이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이마에 짙은 그늘을 들여온 아내가 나의 방으로 불쑥 들어섰다. 순간 낯선 이가 슬며시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느껴지는 섬뜩한 예감이 스쳐갔다. 엄마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집을 비워야 할 것 같아. 왜, 장모님께 무슨 일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인데?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한 달째 수면제를 한꺼번에 삼켰나 봐. 장기를 세척해도 의식불명이야. 너무 늦게 발견해서 회생되기 힘든 상태래. 뭐라고? 당신 괜찮아?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데 혼자 병원에 가려고 했어?
친정오빠가 당신한테 알리지 말랬어. 속상하다고. 당신 병원에 오는 거 싫어해. 사실 엄마 이렇게 된 거 나 때문이야. 내가 엄마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거든. 그날 저녁에 약을 드신 것 같아. 몇 달째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자식들 걱정이 많았나 봐. 나도 당신에게 할 만큼 했잖아. 이젠 나를 용서할 때도 되지 않았나? 당신 자신의 상처를 지워버리지 못하면 우리 미래의 시간까지도 죽이고 있는 거라고. 내가 어떻게 당신을 용서할 수 있겠어? 당신이 그 알량한 신념 때문에 노동운동가 한답시고 나 유산까지 시켰잖아. 수술이 잘못된 탓에 나까지도 생사를 헤맨 건 잊었어? 그 당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당신도 잘 알잖아. 아기를 갖고서는 그들과 함께 밑바닥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신의 건강이 좋지 못했어. 그때는 젊었기 때문에 아기는 다시 가지면 된다고 당신도 동의한 거였고, 하지만 난 그 수술 후로 아기를 가질 수 없게 되었어. 그리고 당신은 그 후로 나를 원하지 않잖아. 제발 부탁이야. 내가 유산하도록 제안했던 건 잘못한 거 알아.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이젠 그만하자. 우리보다 불행한 사람 주위에 수두룩해. 이선자, 심리 상담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아내조차도 관리 못한 이선자.